SKT 해킹 사태의 여파가 엄청나죠. 중요한 정보가 해킹을 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이로 인해서 고객들은 대리점 앞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고 핸드폰이 털린 건 아닐까 불안에 떨어야 했죠. 더 심각한 건 SKT의 대처예요. 해킹을 발견하고도 정부에 늦게 신고하고 광고 문자는 그렇게 보내면서 사과 문자는 한참 늦게 보냈죠. 그마저도 해킹이 왜 발생했는지 뭐가 털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유심칩도 사람들이 알아서 대리점에 찾아가야 했고 심지어 신규 고객을 막지 않아서 그들에게 유심을 우선적으로 주다가 국회에서까지 나가서 욕먹으니까 그제서야 신규 가입을 막았고요. 위약금을 없애라고 국회에서 아무리 혼내도 아직까지도 뻗팅기고 있습니다. SKT의 대처는 왜 이렇게 뻔뻔하고 비양심적일까요? 그래서 저는 원인을 추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SK에 재밌는 이야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K와 부끄러운 회장님에 대해서 좀 풀어볼게요. 최태원 회장님은 1960년생이고 SK에서 일하다가 98년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님이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장남이었던 최태원은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재벌 총수에 오릅니다. 문제는 돈이었어요. 갑작스레 작고한 아버지는 충분한 주식도 충분한 비자금도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죠.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SK증권 차원에서 파생 상품에 투자했지만 크게 손실을 봤다고 해요. 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여의도 증권맨 출신 무당인 김원홍이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틀 뒤에 코스피 지수의 소수점 자리까지 맞추는 놀라운 기행을 보여줬다는 썰이 돌죠. 그의 주특기는 해외 선물 거래였다고 하는데요. 최태원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300억을 건넸다고 해요. 김원홍은 그 돈을 무려 1000억으로 불려서 되돌려줬고 이때부터 최태원은 완전히 그를 믿고 따르게 됐던 거예요. 재벌 회장님이 무당을 믿고 따른 결과는 처참했어요. SK그룹의 2인자였던 송길승 회장은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5년 동안 SK 해운을 통해서 1조 원을 빼돌렸는데요.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7,800억을 투자해서 그중 6,300억을 날리는 미친 일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때 투자처가 김원홍이 알려준 곳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2인자는 그저 명령을 받았을 뿐이고 1인자인 최태원의 명령이라는 거는 아주 뻔히 보여요. 이 일로 인해 최태원 회장은 검찰에 소환당해 재판을 받아야 했고 당연히 주가도 떨어졌겠죠. 그 틈을 노린 해외 증권사인 소버린이란 곳에서 SK의 목덜미를 묵니다. 1,600억을 들려서 SK 주식 14.99%를 사들였죠. 아시다시피 당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구조였거든요. 재벌 회장님들은 지주회사만 지배하면은 수많은 회사를 컨트롤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이때 지주회사만 딱 무너뜨리면 나머지 전체 기업의 지배 구조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취약한 구조죠. 이 고리를 소버린이 공략한 거예요. 당연히 SK는 경영권을 지키고자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야 했고 주가는 급등합니다. 그 결과 소버린은 투자금의 4배가 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유유히 떠났죠. 소위 소버린 사태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재벌들의 지배 방식에 경고를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 빌미가 됐던 게 무당을 믿고 그룹의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던 최태원 회장님이 있던 거죠. 하지만 최 회장님은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손실을 안겨준 김원홍에게 SK 해운 고문의 자리를 주면서 국진이 대접한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맡겼던 거예요. 10년간 개인 재산 6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돈과 계열사의 돈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맡겼죠. 이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웬 무당한테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가져다 바치고 심지어 그룹의 경영권까지 뺏길 위기였으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가족관계도 파탄나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최태원은 2009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011년 이혼 결심을 가족에게 밝혔다고 해요. 아내인 노소영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요. 이혼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그룹의 상속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2011년 노소영은 극단적인 조치를 내려요.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에게 한 가지
남편까지 부탁을 한 건데요. 남편을 감옥에 넣어 정신을 차리게 해달란 거였죠. 그 결과 이명박은 검찰을 동원해 최태원을 수감시켜 버립니다. 이때 재판을 통해서 최태원 회장과 김원홍 씨와의 관계가 드러났던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6천억이란 거금과 계열사의 돈까지 몰아서 그에게 맡겼고 아직까지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노소영이 최태원을 감옥에 집어넣은 사건으로 둘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난 걸로 보이는데요. 2015년 최태원은 세계일보를 통해서 자신의 불륜 사실과 사생아가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불륜을 했다고 동네방네 떠드는 건 아내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였죠. 그러자 아내인 노소영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이 인간 정신 덜 차렸다면서 석방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결국 최태원 회장님은 석방되는데 사회에 나온 최태원 회장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도 개같은 짓거리를 또 한 걸로 추측이 돼요. 제가 차마 욕을 참을 수가 없는데요. 이 최 회장의 재산 분할 액수는 1심에선 600억, 2심에선 1조 3,800억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1심과 2심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1심 재판이 끝나고 수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1심을 맡았던 재판장은 그의 법원을 퇴사하고 한 로펌에 취직했는데요. 그 로펌은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00억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해요. 아무리 재벌이 대한민국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을 마음대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제 남은 건 대법원인데요. 만약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이혼을 위한 1조 4천억에 달하는 돈을 마련해야 하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언론에서는 최태원이 주식을 팔 거라고 기대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분의 지난 행적을 보고 진짜 택도 없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양심 있는 사람이었으면 계열사의 돈을 무당에게 바치지도 않았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그는 그룹 지배 과정에서 아주 염치 없는 짓을 또 한 걸로 보이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 회사 키우기 위해 SK텔레콤의 돈을 슈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그러면 이혼 비용도 어떻게 마련할지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오늘은 부끄러운 최태원 회장님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생각해볼 지점이 많아요. 최태원 회장이 수천억의 돈을 무당에게 가져다 바칠 수 있었던 건 결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SK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누가 뭐래도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때문이고 그 기업들의 근간은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를 깔았던 공기업들이에요. 어째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회사들이 재벌에게 불화되고 그 회사들이 만든 이익을 최씨 일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고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움직이며 감옥에 있던 범죄자를 재벌 회장이란 이름으로 대통령이 풀어주는 세상이 과연 괜찮은 건가? 그리고 이런 비판을 하는 영상을 만드는데 혹시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며 영상을 만드는 게 괜찮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